미국의 정치 이야기, 대선 소식,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테렌스 박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네. 대선이? 예, 그렇습니다. 저도 조기 투표를 시작하는 첫날에 투표장을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네. 다음 날에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 날에 갔는데 네. 줄이 더 길어가지고 네. 어제 아침 일찍 가서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번 선거의 열기는 지난 2020년 선거만큼 뜨겁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가자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한 이들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 육박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의하면 지난 14일에서 27일 미국 전역의 18살 이상 성인인 1,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갤럽 조사에서 그 투표 참가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의 34%는 사전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0%는 이미 투표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래서 사전 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당일 11월 5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 42%보다 높았습니다. 갤럽 조사상 사전 투표율 예상치는 2020년 대선의 사전 투표율에 비해 10%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4년 전 대선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치러져 유독 우편 투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전 투표율 역시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람 수는 미국 전역에서 전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약 5천만 명을 넘기면서 2020년 선거 전체 투표장인 미국의 약 1억 5,843명의 약 3분의 1에 육박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 또는 민주당 지지 성향적인 무당파 중에 이미 투표를 했거나 사전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63%였고 공화당 등록 유권자 또는 공화당 지지 성향 무당파의 경우는 47%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백인 여성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 두 번째 연속 도널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던 백인 여성 표심이 이번엔 어디로 향할지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대선을 닷새 남긴 현재까지도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충성표를 던질지 또는 이번만큼은 여성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으로 눈을 돌릴지 막판 혼전을 거듭하는 양상입니다. 31일 현재 어제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은 백인 여성 표심은 이번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예상외로 영업 후 민주당의 쓴맛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백인의 여성이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는 45%가 투표를 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당시 미국 주요 정당 역사상 첫 여성 대선 후보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표심은 민주당 진영에 아주 뼈아픈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2020년에는 트럼프 썰림이 더 심해져서 백인 여성의 절반이 넘는 53%가 그에게 투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가 등판한 세 번째가 되는 이번 대선에서 백인 여성이 3연속 충성표를 던져줄지 아니면 첫 흑인 여성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게로 눈을 돌릴지 여부가 또 다른 승부처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22년 여성의 낙태권을 백지화해가지고 미국을 발칵 뒤집은 Roe vs. Wade 판결 이후 첫 대선이라는 점에서 백인 여성 표심이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는 스윙 보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인 여성은 미국에서 최대 투표 인구 집단으로서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데다 꾸준하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운명이 흑인 여성에 이은 민주당의 두 번째 충성 표밭인 흑인 남성이 아니라 오히려 백인 여성에 달려있다는 게 선거 전략가의 분석입니다. 이날 현재 뉴욕타임스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백인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약간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지지 논조를 왔으며 이번에도 해리스를 공개 지지하는 뉴스 매체인 줄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백인 여성의 최우선 관심사는 또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꼽혔고 뒤를 이어서 낙태권, 그 다음에 이민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다른 유권자층과 비슷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진단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약 29%, 낙태권은 24%, 이민에 관한 문제는 14%로 다른 유권자층과 비슷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백인 여성이 같은 배를 탄 백인 여성을 설득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7개의 경합주 중인 펜실바니아 이 지역의 백인 주택가를 돌면서 해리스 지지를 호소해온 그 백인 발란티어 중 한 명인 그 리즈 메넬라라는 그 분의 말에 의하면은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꿨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유권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씨앗은 심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운을 띄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생식권을 지키려는 젊은 백인 여성의 지지를 끌어모으고 있지만 동시에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여성을 상대로 경제 공약을 내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 전략가인 셀린다 레이크는 이들 여성 가운데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는 딱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해리스 지지층이 그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면서 이번 백인 여성의 향방이 이번 대선에 큰 스윙 보트로 작용할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는 어떤 후보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표를 얻느냐가 이번 대선의 관건입니다. 절대적인 저소득층과 대다수의 중산층은 매일 먹는 그로서리 품목서부터 렌트카까지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매일 나가는 그로서리 값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해리스 경제 계획이 트럼프 경제 계획보다 저소득층과 중상층에 미치는 영향력은 해리스 후보가 18%인 반면 트럼프 후보는 1.4%로 해리스 후보가 확실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앞으로 대선은 사이를 남겨놓고 이 중상층과 저소득층의 표 그리고 백인 여성이 누구에게 어떤 후보에게 표가 쏠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당일에는 예의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내셔서 조기 투표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11월 3일 당일까지 조기 투표를 하시고 다음날 4일 날은 선거가 없고 그 다음날 11월 5일 대선에 꼭 조기 투표를 안 하신 분은 선거에 참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11월 5일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